예, 이번 시간에 일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평수인데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주거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제약을 받습니다. 상업지역은 받지는 않고요. 어디에서 받는다? 이렇게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 전용 주거는 아파트 짓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 우리가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거 많은 거고 좀 특이한 경우지만 오늘의 케이스는 3종 케이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1종, 2종, 3종 이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 밑에까지는 보통 4층으로 짓습니다. 필로피 포함해서 요 3종 같은 경우는 5층을 짓습니다. 단 3종 같은 경우는 날씬하게 그러니까 날씬하게 짓는 게 뭐죠? 이 건폐율이죠.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은 요 50평만 바닥 면적으로 해라. 2종이나 이거는 60평까지 할 수 있는데 높게 올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3종은 날씬하게 높게 5층까지 올리고 2종 미만은 통상 필로피 포함해서 필로피 주차장 포함해서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4층이나 3층까지. 근데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면적이고 가격도 똑같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 그리고 건축 면적이 넓어지면 수익률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오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땅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다음 지도를 잘 보시면 요 위에가 북향이고요. 노스, 아래가 사우스, 여기가 이스트, 동쪽, 여기가 웨스트. 해가 이렇게 해서 뜹니다. 동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쪽으로 지게 되죠. 예, 두 가지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땅하고 이 땅이 있어요. 해가 뜨네요. 해가 떠. 해가 이렇게 떠서 이르 방향으로 가겠죠. 일조권의 제약을 받는 땅은 이 땅입니다. 왜? 서양이다 보니까 해가 이쪽에 떠 있겠죠. 이거는 거의 동쪽하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북향이에요. 동북향. 그래서 일조권의 개념은 내가 높이가 높아지면 용적률이 높으면 통상적으로 높이가 올라집니다. 뒤에 자그마한 건물을 일조권의 제약을 줄 수 있으니 요 위에를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질 수 있지만 요 위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깎으라는 얘기입니다. 깎으라는 얘기. 그래서 일조권 제약은 이렇게 동쪽이나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의 한 7, 80%는 이렇게 내가 해가 뉘엿뉘엿지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싶으면 정문이 그러면 거의 일조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땅들이 거의 5대5, 5대5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땅 사러 오신 분, 내가 아파트 대단지 앞에다가 내가 땅을 사가지고 높게 지면은 무조건 그것만 보고 땅을 볼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 발전이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조권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고 요거는 일조권 배약을 받는 땅입니다. 요게 한번 사례를 볼게요. 하나는 어떤 건축주분이 저같이 이제 건축주분들을 상대하시죠. 이게 매매를 주된 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똑같은 땅이 왔어요. 하나는 81평이고 하나는 75.63평입니다. 요거는 완공이 됐고 요거는 이런 땅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3종이었습니다. 똑같이 3종이었고 이렇게 5층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일조권 제약을 안 받는 거였고 이건 일조권 제약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럼 맨 위층을 기준으로 하라겠죠. 이쪽이 80평임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가 25평밖에 안 나왔습니다. 25평. 25평. 이거는 이거보다도 한 5평 정도가 났는데도 이건 40평가량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5층이 이거는 25평 나왔고요. 이게 40평이 나왔습니다. 40평이. 근데 땅 크기는 어땠냐? 땅 크기는 요게 81평, 요게 75평. 엘리베이터 똑같이 넣는 걸로 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차이는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맨 위층에서 결정이 짓는 겁니다. 그럼 맨 위층에 이거는 40평까지 다 만땅으로 찾아먹고 동북향이었으니까
이거는 남서향이다 보니까 25평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이 주인 세대 하나 나왔고 여기는 일조물음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방 한 칸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비슷한 5억 원대를 투자를 했고 이율이 똑같다고 할게요. 5억 원, 5억 원 했는데 하나는 9.7%, 하나는 12.8%의 수익률을 차이 낸다. 요거의 차이는 딱 하나다. 요 맨 위층이 주인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 한 칸 혹은 방 두 칸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그 땅이 바라보는 정문이 북향이냐 독향이냐 남향이냐 남서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일조권에 따라 건물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이 땅이 더 좋아 보여요. 실제 가보면.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맨 위층을 활용할 수 있는 게 15평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15평이면 1.5룸 한 2개 정도가 차이도 날 수도 있어요. 거기다 테라스까지 하게 되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땅을 보실 때는 일조권 제약도 꼭 확인을 하셔야지 방 개수가 달라진다. 특히 맨 위층. 그래서 일조권은 주거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종, 2종, 3종, 4종 여기에서도 3종과 그리고 2종 일반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냈습니다. 특히 다가구 필로피를 짓는 집에 하나. 다중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실 때는 일조권 제약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